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1월 8일 토요일 아침 7시 5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날 그 둘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두 사람이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연, 이런 종류의 사진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예사롭지 않은 사진입니다. 뭔가 두 사람이 밀담을 나누고 있는, 공식적으로는 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청와대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우측에 있는 사람은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그날 그들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제입니다. 어제 중앙일보가 아주 좀 논란이 될 만한 인터뷰 기사를 씁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립니다.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어제 중앙일보의 강태화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박근혜 석방에 반대한 건 야당이다. 책상도 문재인 대통령이 교도소에 집어넣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나 석방에 대해 반대해 온 건 오히려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문재인 대통령 곁을 지켰던 노 전 실장은 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이 일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그래도 자당 대표도 했고 탄핵됐어도 대통령까지 했는데 참 모질게 한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때면 자유한국당 대표면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이가 벌쩍 뛰었습니다. 황교안 벌쩍 뛴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황교안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입니다. 긴급 발표문, 노영민이 거짓말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황교안이 자신의 황교안 TV에서 밝혔습니다. 황교안의 페이스북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페이스북 내용을 소개합니다. 새빨간 거짓말, 노영민은 책임질 각오부터 하라. 그의 돌출 발언은 국가적 대사인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정치 공작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이관계의 전형이며 재벌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노영민이 거짓말에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인지 밝혀야 합니다. 문 대통령께 직접 박근혜 대통령님이 석방을 요청한 내가 아닌 누가 야당의 지도부였단 말입니까? 왜 당시 야당 지도부의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겁니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7월 18일 청와대 5당 대표 초청 간담회 직후 저는 별도로 문 대통령을 만나 박 대통령님의 석방을 요청했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2019년 7월 18일 청와대 5당 대표 초청 간담회 이후 별도로 문 대통령을 만나 박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목에는 이 사진입니다. 그날입니다. 5당 대표 회담이 끝나고 두 사람은 이렇게 밀담을 가졌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아무도 못 들은 90초 창감 일담. 청와대도 황교안이도 입을 꾹 다물었다라고는 2019년 7월 19일 기사입니다. 5당 대표 초청 회담은 7월 18일 날 있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회담 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 사진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후 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인왕실 창가에서 단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일부러 공개한 겁니다. 청와대가. 둘이 이렇게 일부러 청와대가 공개한 거예요. 이걸 일부러 청와대가 공개한 겁니다.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기사를.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3시간 동안 회담을 한 뒤 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두 사람이 별도로 대화를 나눈 것이다. 문 대통령과 황 대표가 독대한 시간은 90초. 두 사람이 이 짧은 시간에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개입을 할게요. 여기서 90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뭐 90초 동안에 무슨 얘기를 깊게 했을까? 저 같은 방송 기자에게 90초는 대단히 의미 있는 기사입니다. 시간입니다. 저 같은 방송 기자가 왜 90초에 목을 매다는가 하면 여러분 그 KBS나 MBC, 기타 YTN 같은 데서 기자가 리포터는 우리는 꼭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개 아이템의 리포트 길이가 1분 30초예요. 그래서 막 기사가 길면 편집부에다 막 사정합니다. 10초만 줘. 한 5초만 더 줘. 이렇게 막 사정을 합니다. 1분 30초에서 5초나 10초 더 달라는 것이죠. 저 같은 방송 기자에게 90초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90초 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 뭐 할 얘기도 몇 수 없을까요? 천만에. 90초면은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방송 기자, 오랜 방송 기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 주장입니다. 90초면 할 말 다 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문 대통령과 황 대표가 독대한 시간은 90초다. 이 두 사람이 짧은 시간에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교안은 지금 그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반대한 게 그때 지도부였다. 그러면 황교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교안이가 발끈했어요. 이 사진을 이제 이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이때 청문회에서 두 사람 얘기할 때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켜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목을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청와대도 황교안도 그 당시 입을 다물었어요. 근데 지금 황교안이는 나 그때 얘기했어. 내가 이때 얘기한 거거든.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달라고 이때 얘기한 거야. 노영민이 너 거짓말했어. 내가 고발할 거야. 지금 이거예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진 아십니까? 2018년도에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판문점 도라다리에서 30분 동안 밀담을 나눴어요. 이 둘의 대화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공개 안 하니까. 예, 아무도 모릅니다. 이 둘의 대화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비교한 사진입니다. 좌측의 사진은 2018년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단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건 정면 사진입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은 그 뒤에 1년 뒤에 문재인과 황교안이 이건 뒷면 사진입니다.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화 내용도 공개가 안 됐어요. 물론 이 대화 내용도 공개를 안 됐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이는 이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확인해 줘야 되는가 하면 문재인이가 확인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때 2018년도에 5당 대표 초청 간담회 끝나고 황교안 씨가 보자고 해서 여기 얘기를 했는데 그때 황교안 씨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확인해 주겠어요? 이 판문점 도보다리 사건은 뭐냐면 USB를 그때 건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의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줘주겠다라고 얘기해서 가능성이 크다라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걸 확인해 줄 사람은 누구냐? 김정은이에요. 아니에요. 나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줘준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걸 확인해 줄 사람은 김정은이라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그거 해주겠어요? 입 다물고 있겠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밀담이라는 건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밀담은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확인해 줘야 될 사람이 확인을 안 해주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황교안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난 5당 대표 끝나고 나하고 잠시 얘기합시다. 90초 동안 얘기했다. 이때 밖에 들어서 석방해달라고 얘기했다. 노영민이 거짓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걸 확인해 줄 사람은 문재인이에요. 근데 문재인이 맞아요. 황교안 씨 말이 맞아요. 라고 확인해 주겠냐고요. 온방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밀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댓글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황교안 대표님 말씀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예. 그리고 또 민경욱 의원님에게 황교안 대표가 말씀했다고 합니다. 예. 그거는 주장이에요. 지금 댓글에 그런 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임이 확인되려면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누가 얘기했냐? 문재인이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다 설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다 설일 뿐이에요. 똑같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두 사람이 밀당을 나눴는데 우리가 이때 남한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하고 그거 북한에 줘줄게 라고 문재인이가 얘기했다고 사람들이 공격하는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확인해 줄 사람은 김정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이가 그때 밖에서 석방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다. 확인해 줄 사람은 문재인이에요. 민경욱 의원이 아닙니다. 전 의원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는 저널리스트들이 많아요. 페이스북 저널리스트의 이상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아주 핵심을 찔렀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이상훈 씨입니다. 이분은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쓰시는 페이스북 저널리스트입니다. 노영민이 전직 야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 석방 반대 뜻을 비췄다고 한 데 대해 나경원과 황교안이 펄쩍 뛰고 있다. 그런데 핵심은 야당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석방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석방에 찬성했으면 5년 동안이나 문재인이가 외면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오케이, 그건 몰라. 2018년 5당 대표 회담 끝나고 저렇게 둘이 밀담을 나누면서 황교안이는 석방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핵심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교안이가 그때 당 대표였을 때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뒤에 밀당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다. 그걸 누가 믿어줄 거냐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왜 얘기하지 않았냐는 거죠. 왜 자유한국당은 5년 동안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했느냐. 공식적으로 석방시켜달라는 얘기를 왜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안 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자,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중에 강석두 교수가 있습니다. 강석두 교수는 여기저기서 아주 좋은 글을 많이 가져오시는데 강석두 교수가 페이스북에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다른 분의 글을 인용했는데 그걸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글을 쓰신 분은 백석희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강석두 교수가 페이스북에서 인용했습니다. 여러분께 차근차근 읽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반대는 야당도 한패다.
노영민이 박 대통령 사면을 야당이 반대했다고 한다. 주사파 앞잡이 노영민의 말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노영민의 말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지켜봐온 자한당은 박 대통령이 병원 치료 받으러 갈 때 단 한 번도 공식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보다 앞서 이제 스토리를 쭉 얘기합니다. 2018년 12월 원내대표였던 나경원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 결의안은 과거의 발목 잡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계속 히스토리를 얘기해 내려갑니다. 2019년 10월 윤상현과 장성철은 박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나 사면으로 석방되는 것은 선거판을 뒤흔들기 위한 수법이다. 특히 장성철이라는 자는 박 대통령이 사면이나 형 집행정지 후 자택 정치를 하면 보수 진영이 악몽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2020년 초 이준석은 3.1절 사면을 가능성을 앞두고 민주당이 노림수라고 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이준석, 조수진, 천하람, 김재석 그리고 국진당 지도부는 탄핵은 잘못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서병수 발언에 대해 융단 폭격을 퍼부었다. 노영민의 말에 펄펄 뛰는 황교안이 아무리 부정을 해도 지금껏 내가 봐온 국진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입을 다물었으며 오로지 지역구 선거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만 이용했으며 선거가 끝나면 당첨을 해서 사면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었다. 그리고 자칭 보수라고 떠드는 일반인들 역시 정권 교체가 전제 조건이었지 석방이 전제 조건인 인간들 눈 씻고 찾아와도 없었다. 자기 자신은 속이지 맙시다 라고 하는 백석희 씨의 글을 강석두 교수가 페이스북에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인은요 밀담은 나눌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식적인 코멘트를 해야 하는 거예요. 공식 견해가 뭐냐는 거죠. 이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씨가 결백을 남한의 원자력 발전소 폐지하고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줘준다 이야기를 한 일이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공식적인 말을 확인해 줄 사람은 김정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황교안 대표가 나는 박근혜 대통령 이때 만나서 석방해달라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당 공식적인 견해가 뭐냐는 거죠. 정당이 공식적인 견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힘당 공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우리 당의 공식 견해입니다 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황교안의 말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때 왜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대표인 황교안은 공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요구한다라고 공식 성명을 왜 내놓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스탠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 나 뒤에서 얘기했거든요. 나 그 사람 몰래 만나갖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라는 겁니다. 구차한 거예요. 여기 댓글에 그때 당시에도 났어요. 석방 요구했다고. 그 언론에 난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 황교안 씨 지지자인 것 같아요. 그때 언론에 났어요. 나중에 문제 나니까 아내가 박교안 문재인 대통령한테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게 언론에 났어요. 제가 그거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언론에 났는데 그 언론에 난 걸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해 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정당에 특히 정치인은 공식적으로 자기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밝혀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입장과 뒤에서 대화를 나눈 것과는 얘기가 다르지요.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이 뭐냐는 거죠. 아까 페이스북에서 배석희라는 분이 정확하게 지적했잖아요. 공식적인 논평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황교안 씨 지금 억울하다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억울함은 본인이 있을 때, 본인이 대표로 있을 때 공식적으로, 제가 자꾸 공식적으로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하면 기자회견을 딱 통해서 나가잖아요. 공식 입장입니다라고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뭐예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명시적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딱 나와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끽소리 못 하는 거예요. 만약 헌법 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없었으면 지금 별소리 얘기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아무도 끽소리 못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에 있잖아요. 1조 1항에. 아무도 끽소리 못 하는 거예요. 황교안이가 그때 당 대표로 있을 때 딱 대표에서 나는 황교안 나는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인으로서의 황교안이 비난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앞으로도 황교안이 정치인으로서의 행동하는 데에 그것은 크게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제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은 그것을 문명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했다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 요구했다고 그래요. 이 자리에서. 본인은 얘기해요. 문재인 대통령 예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본인이 구차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딱 기자회견 열어서 내 공식적인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입니다 라고 얘기를 왜 안 했느냐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 공식적으로 하면 못하죠. 왜? 안에 있는 내부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공식적으로 얘기 못한 거고, 했다면 그냥 둘이 만나서 그냥 개인적인 부탁을 한 거예요. 개인적인 부탁과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얘기가 다르죠. 여기 지금 개인적인 부탁하러 갔나요? 청와대에? 개인적인 부탁이니까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문재인이가. 시청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개인적인 부탁하러 갔냐고요? 지금 이 자리에 2018년도 5당 대표회담 때.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대표를 해야 할 일을 하러 간 거예요. 말하러 간 거예요. 근데 지금 개인적 부탁을 한 거, 민원 부탁하러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건. 이건 민원 아니에요, 민원.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도 좀 서운하신 게 같아요. 제가 황교안 대표에서 이렇게 평을 하니까 아직도 서운하신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에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팩트는 정확하게 밝히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황교안 대표를 본인이 좋아하신다면 그것이 황교안 대표를 위한 일이에요. 팩트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개인 민원 청탁하러 간 게 아니에요. 여기는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을 얘기했었어야죠. 자, 여러분, 황교안 지지하시는 분 중에 섭섭한 분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자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을 1조 1항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딱 있어요. 끽소리 못 하잖아요. 황교안 씨가 자신이 당 대표였을 때 딱 기자들 회견을 열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라고 했으면 꼼짝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얘기 안 해놓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 말해서 개별적으로 내가 좀 민원 청탁했거든요. 얼마나 누추하고 초라한 변명이냐고요.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뭔가 민원을 청탁한다는 거는 뭔가 부당하거나 좀 무리한 부탁을 하기 때문에 민원 청탁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요까지 하고요. 요까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일면입니다. 윤석열이 9% 지지율이 빠질 때
안철수는 10% 올랐다는 겁니다. 그 기사 내용을 여러분께 조금 소개해 드릴까요? 대선 D-60일 사발권 진검승부 이재명 36%, 윤석열 26%, 안철수 15%라는 겁니다. 갤럽이 조사를 했어요. 3주째 2030 표심 크게 출렁. 이재명이 오차 범위 박 차이로 1위. 윤 보수층 지지율 17% 급감했다. 후보 호감도는 안 후보가 38%로 가장 높아요. 안철수가 제일 높아요. 후보 호감도로는. 자, 도표를 좀 보여드릴까요? (12월 14, 16) 2020년 1월 4일, 6일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초입니다. 이재명은 36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비교가. 윤석열은 35에서 26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안철수는 5에서 15로 10%가 확 뛰었어요. 심상정은 5에서 5예요. 그러면 이재명과 심상정은 그대로예요. 스테이입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무엇이 변화가 있냐? 윤석열이는 확 빠졌고 안철수는 확 올랐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이 표가 안철수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이 그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중요합니다. 제가 좀 바쁘게 돌아다닌다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방송 못했어요. 늦게 들어오느라고.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표가 안철수로 갔어요. 10% 빠지, 거의 9%, 10% 빠지 거의 다 갔다고 보면 돼요. 안철수로 갔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빠진 표가 어디로 갔냐? 이재명으로는 가지 않았다는 거. 심상정으로도 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빠진 표가 100% 안철수로 왔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이론이 없으시죠? 네, 숫자니까. 이거에는 이론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안철수로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는 이 네 사람밖에 안 해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씨 하나만 합니다. 이 네 사람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요 넷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이 안철수 대신에, 안철수는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여론조사에서 김경재나 조원진이나 황장수나 그 다음에 최대집 같은 사람을 넣고 여론조사를 했다면 안철수가 여기서 윤석열에서 빠진 10% 표가 다 안철수로 왔을까? 다시 해요. 자,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들어주세요. 윤석열에서 빠진 표가 전부 안철수로 왔어요.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가설입니다. 가설. 여기에 여론조사를 할 때 여기에 누구를 넣냐면 김경재, 조원진, 그 다음에 황장수, 최대집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했다면 윤석열에서 빠진 10%가 완벽하게 다 안철수로 갔을까를 여러분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상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느냐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아침 방송하고 하루 종일 바쁘다고 뛰어다니는데 넌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느냐? 바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언론사를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왜 여론조사할 때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만 여론조사를 하느냐? 왜 김경재, 그 다음에 조원진, 황장수, 최대집을 빼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여론조사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여론조사에 넣고 빼는 건 언론사가 해야 하는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선거가 다 끝나면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론조사를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문사가. 조선일보, 중화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김상정만 왜 여론조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넣어야죠. 김경재도 넣고, 안철수도 누구야, 조원진도 넣고, 황장수도 넣고, 최대집도 넣어야죠. 왜 언론사가 그걸 넣지 않느냐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론조사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제가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엄청나게 몸으로 부딪혀서 그 잘못되고 부당한 것을 몸으로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달라질 수도 있다. 여론조사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즉,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우파보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1번과 2번, 특히 2번에서 빠지는 표가 어디로 간다? 안철수로 간다고 그랬죠? 이제 3번 후보가 여론조사 항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안철수가 여기서 빠진 표가 다 안철수로 가느냐? 저는 아닐 거라는 거죠. 이 단일화를 하게 되면 여기서 빠진 표가 안철수 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이 3번 후보 쪽으로 대고 옮겨올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안 빠진 표도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2번) 후보에서 빠진 표가 지금은 안철수로만 가요. 과연 우리가 안철수가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후파들에 비해서 더 훌륭하냐를 국민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중동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이런 분들도 넣어야 돼요. 여론조사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언론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론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 해요. 조중동의 입장에서는 이런들이 거론되는 게 싫거든요. 태극기를 들었고 탄핵에 반대했고 싫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접근 자체를 여론조사에서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쁘다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 현재 이상로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하루 종일 뛰어댕긴다. 하루 종일 뛰어댕긴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적어도 3월 9일 대선 때까지는 다치거나 아프게 해주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빠르면 다음 주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해요. 제가 기자예요. 근데 기자가 그런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해요. 근데 기자가 그거 해야 할 일이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기자의 올바른 자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후배 기자들한테 선배, 그때 기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당신이 했어 라고 욕먹을지도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상로 나쁜 놈이야. 왜 그런 일을 하고 돌아다녀? 너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야.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합니다. 이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게 올바른 방법이잖아요. 1번만 2번만 있는 거, 여기 안철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표가 나을 것 같으네요. 여기 여론조사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김기준 후보도 있고 무슨 조원진 후보도 있고 황장수 후보도 있고 최대 후보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정확하게 여론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요. 조중동이 그런 일을 안 해요. 의식적으로 빼버린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조중동은. 자기들이 싫다고 국민의 여론을 왜곡해서는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두렵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 써가면서 막 사람 찾아내는데 너무 두렵기도 해요. 제가 너 기자가 왜 그런 일을 하고 댕겨, 그런 얘기 듣기도 해요. 그런데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일을 해야죠. 그죠?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퍼쳐 주십시오. 널리. 전 이 영상을 조선일보 기자, 중앙일보 기자, 동아일보 기자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기타 다른 신문 기자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올바른 일인가? 지금 현재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인가? 저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널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널리 좀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막 가시적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뭐 저 비난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비난하시는 분이 있는데 비난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어요. 욕을 해주셔도 좋고 뭐 모욕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게 재정도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점심 두 그릇씩 먹고 다녀요. 부지런히 뛰어다니느라고. 저 다치면 안 되고 병나면 안 됩니다. 저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다닙니다. 마스크 쓰고 뛰어다니려니까 죽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를 적어도 359기까지는 아프게 만들어주지 마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댓글을 좀 읽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올리셨어요. 이상로 기자는 그 김경지 후보를 지지하니까 황교안을 깎아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김경지 후보와 황교안 씨는 같은 동료의 선상에 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황교안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좀 낙담, 뭐랄까,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꼭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황교안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어요. 이인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윤석열이가 자진 사퇴하기 전에는 안 돼요. 윤석열이가 자진 사퇴하면 이제 별도로 또 경선을 하겠죠. 윤석열이가 자진 사퇴하면 자동적으로 황교안 씨가 후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사퇴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사퇴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사퇴한다 하면 또 국민의힘 당내에서 또다시 경선을 하겠지요. 황교안 씨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법으로. 그거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황교안 씨 뭐 혁명적인 방법을 쓰시겠다 말씀하시는데, 혁명적인 방법이 전자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건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은 댓글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아니 그 황교안 대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게 왜 중요하냐? 중요하죠.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계속 논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계속 코너에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공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이 우리의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은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밀담으로 나 저 사람하고 이런 얘기했다, 이건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구차해지는 거예요. 정치인은 자신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댓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뭐 황장수 씨에 대한 이야기, 또 뭐 누구는 뭐 탄핵에 찬성했다, 누구는 뭐 했다. 예, 제가 그래서 부지런히 뛰어다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가를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하는 그 여론조사 명단에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도록, 그런 분들이 여론조사 항목에 그 리스트에 들어가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근데 지금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이상로밖에 없다.
겁니다, 여러분. 어제는 저를 몹시 비난한 분이 있어요. 이상로 뻥쟁이다. 예. 제가 하는 노력이 효과가 없으면 저는 완전히 뻥쟁이가 되겠지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저들은 엄청난 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고요. 저는 개인이잖아요. 제가 그들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해달라고.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저는 뻥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저 고독해요. 뻥쟁이 되잖아요. 저 엄청난 그 카르텔의 여론조사 항목에 우파 후보들 집어넣어 주라. 왜 대한민국에 안철수, 이재명, 그 윤석열 그 사람 심상정이밖에 없느냐. 이 사람들도 좀 넣어달라라고 저 그 견고하기는 그 사악한 카르텔을 제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 효과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완전히 뻥쟁이 되는 거예요. 이상은 완전히 뻥치고 댕겼구나. 그래서 제가 두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일 안 해요. 그거 안 되면 욕먹었는데 그거 왜 하겠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해요.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야 정확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누구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지금도 저 비난하시는 분 있는 거 알아요. 일단 비난 달게 받겠어요. 이 일이 잘 안 되면 제가 뻥쟁이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미친놈이 되는 거고 사기꾼 되는 겁니다. 사기꾼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서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나서잖아요. 예, 오늘 휴일이고요. 여러분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두려워요. 저는 일에 겁내는 사람이 아닌데 이 일은 두려워요. 저 엄청난 사악한 카르텔을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왜 여론조사 명단에 왜 이 우파 후보들은 안 집어넣어줘?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고 계속해서 저쪽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효과가 없으면 저는 완전히 사기꾼 되고 뻥쟁이라고 어제 욕하는 분이 있었다니까요. 이거 완전히 사기꾼 되는 거예요. 고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을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또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저녁 방송 당분간 못해도 가난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저녁 방송 하지 못해도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매우 고독한 사나이가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